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아침 뉴스입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고 쾌청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전주 19도, 익산 18도 등 15도에서 19도로 어제보다 1, 2도가량 낮겠습니다. 낮 기온은 10도 가까이 올라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전주 29도, 익산 28도 등 26도에서 29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서해안에는 강한 바람으로 파도가 높게 일어 시설물 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일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고 모레 오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근 24시간 편의점을 노린 강도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주로 종업원 혼자 근무하는 늦은 밤이나 새벽 시간을 노리는데요. 방범 대책은 무용지물입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흉기를 들고 편의점 직원을 위협합니다. 직원에게 금고를 열고 현금을 꺼내도록 시킵니다. 계산대에는 누르면 바로 경찰서에 신고가 접수되는 버튼이 있었지만 직원은 비상 버튼을 누를 수 없었습니다. 신고 못하게끔 해가지고 신고 나갔어. 그래갖고 저 도망갈 때까지 밖까지 데리고 나갔어요. 도망가고 나서 바로 신고가 됐어요. 끊이지 않는 편의점 강도를 막기 위해 2007년부터 긴급 전화 신고 시스템이 도입됐습니다. 수화기를 7초 이상 들고 있으면 자동으로 112 신고센터와 연결되도록 한 겁니다. 일부 편의점 체인은 지난해부터 이른바 안심 편의점 시스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협이 있을 경우 상대방 모르게 원터치로 112 신고를 할 수 있는 버튼과 발밑 버튼이나 리모컨을 누르면 안전바가 내려와 직원과 손님 사이를 분리하는 안전가드 시스템 장치를 설치한 겁니다. 하지만 실제 상황에선 무용지물이 되기 일쑤입니다. 전주의 한 편의점에서도 한 남성이 직원을 흉기로 위협하고 현금을 훔쳐 달아났고 겁에 질린 직원은 남성이 자리를 뜨고 나서야 경찰에 신고할 수 있었습니다. 많이 파였기 때문에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이게 광고가 들었는데 2차전 나한테는 전화가 괜찮은데 한개 상황을 말씀하려고 하면은 방범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편의점도 있습니다. 누르는 뭐 비상벨이나 이런 게 있나요? 저희는 아직 설치는 안 돼 있거든요. 늦은 시간까지 운영되는 곳인 만큼 편의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안전 대책을 마련하고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어제 새벽 시간당 70mm의 비가 내리면서 전주의 한 마을에서 축대가 무너져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축대에 금이 간 것을 발견한 주민들이 몇 년 전부터 신고를 했지만 예방 대책은 없었습니다. 주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사면을 따라 돌덩이와 나무들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주변을 두르고 있던 울타리도 끊어져 버렸습니다. 밤사이 시간당 70mm의 폭우로 집안이 무너져 내리면서 높이 20m의 축대가 붕괴된 겁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인근 주민 6명은 주민센터로 대피했습니다. 바닥이는 것만 우렁팡팡 소리가 나는 막 집으로 못이 다 무너졌으니까요. 주민들은 20여 년 전에도 붕괴 사고가 있었고 몇 해 전 축대에 금이 가 있는 걸 발견해 주민센터에 신고했지만 아무 조치도 없었다고 말합니다. 이성이 전혀 아니면 작년 그럴 것부터 괜찮고 있어. 그거 와서 이거 와서 확인을 해라. 전주시는 한 달 전에야 인근 사찰의 신고로 문제를 알게 됐지만 집안 위에 천막을 덮어놓은 게 전부였습니다. 옆마을에서는 지난달 태풍으로 나무가 쓰러져 주택을 덮치기도 했습니다. 주민들이 만약에 신고에 대해서 많이 알고 건너 행동을 돌고 있어도 주민들의 한계가 있으니까. 재해 위험지구가 아니라는 이유로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는 곳은 없는지 자치단체의 면밀한 점검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하나둘 사라지고 있는 근대 문화유산의 보존 방안을 모색하는 연속 보도. 오늘은 정비사업이라는 미명하에 옛 건물을 철거하는 자치단체의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하원호 기자입니다. 기름진 호남평야 한복판에 자리 잡은 정읍 신태인의 용서마을. 일제강점기 일본인 지주 구마모토는
이곳에 대규모 농장을 만들고 쌀을 수탈했습니다. 아직도 이 마을엔 구마모토와 농장 간부들이 살았던 당시 건물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마을 전체가 일제강점기 수탈의 역사를 증언하는 살아있는 박물관인 셈입니다. 그런데 당시 5동의 양곡 창고 가운데 유일하게 남아있던 창고가 최근 철거됐습니다. 행안부의 인구 감소 지역 지원 사업에 선정된 정읍 씨가 주민 공동 이용 시설을 짓겠다며 최근 쌀 창고를 허물었기 때문입니다. 최대한 운영을 보존하면서 이걸 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워낙 이제 낡아가지고 그것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하기에는 위험성이 더 많기 때문에 이제 불가피하게 그것을 허물고. 쌀 창고는 해방 직후 화호 중앙병원으로 쓰였고 70년대엔 화호여고 건물로 사용돼 역사적 가치가 매우 높은 건축물입니다. 정읍 씨는 주요 건축 자재를 다시 사용하겠다고 밝혔지만 나무 기둥은 빗속에 방치돼 있고 기와 역시 깨진 채 나뒹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원래 건물이 갖고 있던 역사적 진정성이 사라졌다며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어떤 일이 어떻게 있었다 하는 거는 기록으로 책으로는 남아있을지 모르지만 눈으로 보는 거 이런 거에 있어서는 우리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돼버린 거죠. 예로부터 교통과 상업의 중심지였던 임실 오수. 수십 년 전만 하더라도 오수장터엔 사람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장을 고기 한 마리 사러 오면은 2시간, 3시간 걸려. 아까 팥죽수 앞에 여기 들어와. 얼마나 사람이 많이 밀렸는가. 그런데 임실구는 최근 주거 환경을 개선한다며 오수 옛 시장터의 오래된 건물들을 대부분 철거했습니다. 일제강점기부터 근현대까지 옛 정치를 간직한 채 즐비하게 늘어서 있던 건물들이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라는 명목하에 대부분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오수 의견공원과 연계해 색다른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도 있었지만 건물을 아예 없앤 겁니다. 문화자원을 지켜야 할 자치단체가 오히려 살아있는 역사의 흔적을 지우는데 앞장서고 있는 건 아닌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전북교육청이 1년 전 효력 무효 판결을 받은 학교 자치조례 제정을 다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교육자치를 위해선 학교 자치조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교원단체의 반대도 만만치 않아서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조창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북교육청이 입법 예고한 학교 자치조례안입니다. 조례의 핵심은 각 교육 주체들이 학교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 것입니다. 학생회나 교사회 등 자치기구들이 설치 운영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교무회의의 위상을 강화해 심의 결과를 학교장이 수용하도록 했습니다. 교육청 자체도 일단 슬림화하고 떨어낼 건 떨어내버리고 그래서 학교가 가볍게 하자는 거죠. 가볍게 하면 스스로 하도록 하는 거죠. 그게 학교 자치조례로 정점을 찍는 거고. 그런데 학교 자치조례는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효력 무효 판결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도의회를 통과한 조례에 대해 교육부가 무효 소송을 진행했고 대법원이 교육부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대법원은 상위법에 규정되지 않은 자치 회의 기구를 의무화하고 학교장이 회의 기구 논의 결과를 따르도록 하는 건 학교장의 경영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문제가 될 수 있는 조항들을 고쳐 또다시 학교 자치 조례를 입법 예고했는데 교원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비슷한 자치기구가 운영되고 있고 앞으로 교무회의가 사실상 학교 운영에 전권을 갖게 돼 논란과 갈등의 여지가 많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지금까지 그런 자치회나 교무회나 이런 것들이 없었냐면 있었어요. 강제 조항을 넣어가지고 어떤 통제하고 억압해서 이런 것들을 꼭 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가 심각하다 그런 문제죠. 교원단체는 학교 자치조례 재추진에 앞서 공청회 등 최소한의 의견 수렴 과정도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조례 제정권자인 도의회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도 주목됩니다. JTB 뉴스 조창인입니다. 올 연말 국가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을 앞두고 일부 단체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자치단체에 업무만 넘긴 채 예산과 인력을 충분히 주지 않을 거라는 우려 때문입니다. 김철 기자입니다. 호원대 창업보육센터에서 미끄럼 방지 자연석을 개발하는 벤처 기업입니다. 올 연말 국가사무 518개가 지방으로 이양되면 창업보육 지원 업무도 국가에서 자치단체로 넘어옵니다. 업체는 전북의 예산과 인력이 부족해 차별을 받진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경기도나 서울이나 이런 데는 지역적인 기반이 아주 좋잖아요. 예산도 좋고 기술력도 주변에 많이 있는 좋은 회사들이 많이 포진하고 있는데 전라북도는 약하거든요. 전국 대학의 창업보육센터 회장들이 모여 긴급 대책 회의를 열고 있습니다. 이들은 창업의 업무까지 지방으로 넘기면 일자리 창출이 쉽지 않을 거라며 창업 업무를 국가 사무로 남겨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대학의 그 대학생 창업 같은 경우도 지방 분권에서 지자체가 관리하기는 쉽지 않은 내용들입니다. 중앙정부가 모든 창업을 관리하고 조성하고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국회 산자위 조배숙 의원은 창업 업무를 지방에 맡기면 벤처기업들이 주로 수도권에 몰리면서 지역 균형 발전을 가로막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인력과 재정이 충분한 데는 어느 정도 하겠지만 그것이 열악한 데는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이 창업, 스타트업 기업들이 아마 이 여건이 좋은 수도권 이런 지자체로 집중되게 될 것입니다. 당초 지방이양 일괄법은 분권 실행을 위해 지역에서 환영받을 것으로 기대됐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예산과 인력을 충분히 넘겨주지 않을 거라는 걱정 때문에 오히려 역효과가 우려되는 만큼 보완책 마련이 시급해졌습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전주시가 전주역 주변 건물주와 적정 임대료를 유지키로 상생협약을 맺었습니다. 무주군이 전국 도매시장과 농산물 공급 업무 협약을 체결해 안정적인 판매처를 확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정윤성 기자입니다. 전주시와 전주역 맞은길 주변 건물주 임차인이 적정 임대료를 유지키로 하는 상생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전주시는 도시재생 사업의 효과로 상권이 살아나면서 임차인이 막대한 임대료 부담을 이기지 못해 쫓겨나는 현상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무주군이 전국의 도매시장 공판장 13곳과 농산물 공급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무주군은 안정적인 농산물 판매처를 확보함에 따라서 마녀 농가들의 소득 향상과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판매하고 농산물의 평균 가격도 보장받아 제값을 받고 판매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재 씨가 국토부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김재 씨는 5년 동안 250억 원을 투입해 요촌동의 문화축제 플랫폼 구축과 테마 축제거리 조성 등 13가지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올해로 13번째를 맞는 완주 전국 민속 소싸움 대회가 내일부터 화산면 생활체육공원에서 열립니다. 전국에서 찾아온 싸움소 150여 마리가 백두급과 한강급, 태백급 등 3개 체급에 출전합니다. JTB 뉴스 정윤상입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에 부정적인 언급을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당대표 후보자 경선을 앞둔 지난달 19일 전주에서 열린 당원 간담회에서 새만금 국제공항은 공사비가 많이 들고 가까운 무안국제공항을 이용하면 된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대해 발언의 진위가 왜곡됐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민주평화당은 이 대표가 무책임한 발언으로 도민들의 염원을 짓밟았다며 도민들에게 사과하고 새만금 공항 건설과 군산경제 회생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우석대와 서해대가 정원 감축 대상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교육부가 발표한 2018 대학 기본역량 진단 최종 결과가 확정됨에 따라 도내에서는 역량 강화 대학으로 선정된 우석대가 10%, 재정 지원 제한 대학인 서해대는 30%의 정원 감축이 확정됐습니다. 역량 강화 대학으로 선정됐지만
재학생이 1,000명 미만인 예수대와 군산간호대는 정원 감축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정부가 내년에 470조 원대로 사상 최대 규모의 예산안을 짰지만 농업 예산 비중은 3.1%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국회 박주현 의원은 최근 5년 동안 정부의 재정 확장 기조가 뚜렷한데도 농식품부의 예산은 3%대에서 계속 줄어들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감소폭이 더 커졌다고 말했습니다. 박 의원은 정부의 농업 홀대가 지나치다며 농식품부 장관 자리가 6개월간 빈 상태에서 차관급 이하의 직원들이 농업, 농촌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했다고 질타했습니다. 부하 직원을 성추행한 의혹을 받는 경찰 간부가 감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올해 초 지구대장으로 근무하면서 여경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군산경찰서 소속 A경감을 감찰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여경의 신고로 감찰에 착수한 경찰은 A경감을 전보 조치하고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7시 10분쯤 고창군 심원면의 한 음식점 앞에서 84살 김모 할머니가 후진을 하던 52살 한모 씨의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경찰은 한 씨가 김 씨를 미처 보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